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10초 안에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갈비뼈 바로 아래, 배의 오른쪽 윗부분에 올려주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둔한 통증이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유난히 피곤하게 일어나셨나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약간 부어있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간이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의 50대 이상 성인 중 60% 이상이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멀쩡하다고 느낍니다.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독소가 온몸에 퍼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의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7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응급실 문을 통해 급히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고 간 질환이 제가 지금까지 만난 가장 잔인한 침묵의 살인자 중 하나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순히 의사로서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무서운 진단을 직접 받았고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년 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중 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초음파 검사 기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프로브를 제 복부에 움직이면서 말이죠. 그녀는 다른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도 자신에 대해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나왔습니다. 중등도 지방간 질환. 바로 저였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응급실 의사가 말입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저지방 식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붉은 고기를 피했습니다. 칼로리를 강박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도 화면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가득 차서 300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 간이 말입니다. 동료들의 권고는 예상 가능했습니다. 지방을 더 줄이세요. 통곡물을 더 드세요. 더 열심히 운동하세요. 체중을 줄이세요. 제가 수년간 제 환자들에게 해왔던 모든 표준 조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엄격하게 그것을 따랐습니다. 식단에서 거의 모든 지방을 제거했습니다. 맛없는 닭가슴살과 채소를 먹었습니다. 맛없는 식사를 견디면서 뿌듯하다고 느꼈지만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3개월 후 추적 초음파 검사 결과 개선이 없었습니다. 사실 일부 지표는 약간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제 몸의 배신감을 느꼈고 평생 신뢰해왔던 의학적 조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읽지 않는 연구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연구들, 역사적인 식단 패턴들, 주류 영양 지침과 모순되는 대사 연구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간과했던 패턴을 말입니다. 답은 지방을 덜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지방을 먹는 것이었고 전지방 발효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지방 유제품이라고요? 지방가네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4개월 동안 제가 발견한 것은 제 간뿐만 아니라 대사 건강에 대한 제 전체적인 이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지방간을 역전시킨 정확한 프로토콜, 최대의 간 보호를 제공하는 특정 유제품의 종류, 그리고 모든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타이밍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이 조용히 지방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의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그곳에 팽만감이 느껴지시나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지방간 질환은 너무 늦을 때까지 거의 아무 증상도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쯤이면 그들의 간 기능은 이미 60%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의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17년간 한국 병원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이 최악의 순간에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순히 의사로서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4년 전 이 무서운 진단을 직접 받았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받은 정기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저는 51세였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지방 음식을 먹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모든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 기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영상의학과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진단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2단계 지방간. 제 간에 위험한 지방 침착물이 쌓이고 있었고 방치하면 간경변, 간부전 또는 더 심각한 상태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장 저를 두렵게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기존의 통념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식단에서 지방을 제거했습니다. 저단백질 음식, 밥을 많이, 유제품은 최소한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간이 저를 실망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제 간을 실망시키고 있었던 걸까요? 동료들의 표준 조언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체중을 줄이세요. 더 운동하세요. 지방을 더욱 줄이세요. 지방 함량 때문에 유제품을 완전히 피하세요. 하지만 뭔가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년간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따라왔고 그것이 저를 지방간 질환으로 곧장 이끌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바꾼 연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국제학술지의 연구들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지방 유제품, 특히 발효된 것들이 실제로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방간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지방 유제품이 아니라 일반 지방 유제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배워온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범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지방이 아닙니다.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과도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특히 간이 지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품질 단백질과 특정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간이 지방을 만드는 공장이 됩니다. 유제품, 특히 일반 지방 발효 제품에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칼슘, 그리고 중세 중성지방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방산의 독특한 조합이 있어 실제로 간이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연소하도록 돕습니다. 발효 과정은 간 염증을 줄이고 장이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산균을 생성합니다. 저는 그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매일 식단에 특정 유제품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유제품이나가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한 일반 지방 발효 제품이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진짜 치즈, 캐피어.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실제로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다시 추가하면서 밥과 국수 섭취를 대폭 줄였습니다. 4개월 후 저는 같은 삼성의료원 초음파 검사실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검사대에 누웠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기술자가 제 복부의 탐촉자를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제 지방간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위험한 지방 축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저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겪고 있는 질환을 단순히 기존 상식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되돌렸습니다. 이제 제 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방간 치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왜 완전히 거꾸로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7년 동안 저는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 서서 위기에 처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교과서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 나왔을 때 저는 제가 권장하도록 훈련받은 대로 정확히 했습니다. 모든 일반 지방 유제품을 제거했습니다. 탈지 우유로 바꿨습니다. 무지방 요거트를 선택했습니다. 저지방 지침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6개월 후 추적 초음파 검사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지방 축적이 증가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존 상식에 따르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도 제 간은 저를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침 따르기를 멈추고 과학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간은 단순히 무작위로 지방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간이 지방을 축적하는 데는 매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간세포가 거기에 도착한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고 내보낼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작업자가 너무 약해서 제품을 밖으로 옮길 수 없는 공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품이 내부에 쌓입니다. 약한 간세포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첫째, 세포기구를 재건하기 위한 특정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제로 다른 지방을 간 밖으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지방이 필요합니다. 모순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일반 지방 유제품이 간의 구명줄이 되는 지점입니다. 일반 지방 유제품에는 간이 세포 복구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단백질 프로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의사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제품의 지방, 특히 발효 제품의 지방에는 중세 중성지방과 인지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지방은 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거기에 갇혀 있는 위험한 지방을 포장하고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제품에서 모든 지방을 제거했을 때 저는 간이 스스로 치유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화합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간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요구하면서 수리 재료를 굶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확히 80g의 일반 지방 그릭 요거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당 제품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일반 지방 요거트입니다. 오후에는 30g의 숙성 치즈, 특히 최소 6개월 동안 발효된 종류를 추가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150ml의 전유 캐피어를 마셨습니다. 2주 안에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기다렸습니다. 4개월 후 저는 원래 진단을 받았던 강남의 같은 초음파 클리닉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술자가 제 간을 3번 스캔했습니다. 다른 의사를 불러 확인했습니다. 제 지방간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중등도로 분류되었던 지방 침윤이 이제 최소 수준이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는 제 이전 영상을 보고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유제품이라고 말하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된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조심스럽게, 조용히 제안하기 시작했을 때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68세 최 씨라는 여성이 복통으로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녀의 기록에는 7년 동안 지방간 질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추가 시간을 보내며 제가 배운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5개월 후 그녀는 제 근무 중에 저를 찾아와 새 초음파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나면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간은 적이 아닙니다. 간은 익사하고 있으며 특정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지방 식단은 간을 위기 모드로 몰아넣어 탄수화물로부터 지방을 만들어 내부에 저장하도록 강요합니다. 일반 지방 발효 유제품은 간이 재건하고 복구하고 축적된 지방을 내보내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무제한으로 유제품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종류의 전략적이고 특정한 양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단 4개월 만에 제 지방간을 되돌린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유하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잘못된 종류의 유제품을 선택하는 가장 작은 실수가 결과를 완전히 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유제품 프로토콜의 기초는 3가지 특정 식품에 집중합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 있는 아무 유제품이나가 아니라 간이 스스로 치유하는데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단백질과 지방의 정확한 조합을 함유한 정확한 품종입니다. 이것을 즉시 적어두세요. 첫째,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설탕으로 가득 찬 맛이 첨가된 쓰레기가 아닙니다. 식품 회사들이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강요해온 저지방 버전도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 기상 후 30분 이내에 정확히 200g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섭취했습니다. 왜 이 시간대일까요? 간의 재생 주기가 아침 시간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요거트의 특정 단백질, 특히 유청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것은 간 세포에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직접 자극합니다. 글루타치온은 말 그대로 간 조직에서 지방을 빼내는 주요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 함량은 최소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지방 요거트는 같은 대사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천연 지방은 실제로 신체가 유익한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숙성 치즈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진짜 발효 치즈를 말합니다. 체다, 고다 또는 파마산 치즈입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정확히 40g의 숙성 치즈를 먹었습니다. 지금 당장 갈비뼈 아래 오른쪽에 있는 간 부위를 만져보세요. 그 장기는 제대로 발효된 유제품에만 존재하는 특정 아미노산을 갈망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숙성 과정 동안 유익한 박테리아가 단백질을 손상된 간이 실제로 흡수하고 회복에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합니다. 신선한 치즈에는 이러한 특성이 없습니다. 가공 치즈 슬라이스는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숙성된 치즈여야 합니다. 셋째, 캐피어입니다. 이 발효 우유 음료는 저의 비밀 무기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저녁 식사 정확히 2시간 전에 150ml의 플레인 캐피어를 마셨습니다. 캐피어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거트보다 10배 더 다양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장에서 단쇄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생성하며 이것은 간에 직접적인 치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무가당이어야 합니다. 저지방 버전은 간 조직의 염증을 줄이는 필수 지방산이 빠져 있습니다. 연구 중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을 때 모든 지방을 피하라는 기존의 조언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간은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슐린 수치를 급증시키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로부터 지방이 쌓입니다. 무가당 유제품의 천연지방은 실제로 인슐린 반응을 조절하고 과도한 설탕이 간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즉시 피해야 할 중요한 실수들입니다. 첫 3가지 성분의 설탕이 나열된 유제품 구매를 중단하세요. 저지방 또는 무지방이라고 표시된 모든 것을 버리세요. 이러한 제품들은 화학적으로 변형되었으며 간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영양소가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카라기난이나 인공증점제가 함유된 유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이러한 첨가물은 장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혈류를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시간 프로토콜은 제품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유제품 섭취 시간을 분산시키세요. 아침 요거트, 오후 치즈, 저녁 캐피어.
이러한 지속적인 치유 단백질 공급은 간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제가 이 정확한 일정을 4개월 동안 따랐을 때 후속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 축적이 극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에너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기 전에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제 간을 구한 부분이며 지금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이 정확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4개월 만에 제 지방간을 되돌린 정확한 유제품 프로토콜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잡지에서 읽는 희석된 버전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스스로에게 사용한 진짜 임상 프로토콜입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유제품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대부분의 유제품은 간 건강에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일부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 저는 지난 20년간 발표된 유제품과 간 기능에 관한 모든 연구를 3개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무가당 발효 유제품만 선택해야 합니다. 저지방이 아닙니다. 탈지우가 아닙니다. 무가당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 의사가 아마도 지방을 피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세요. 무가당 유제품의 특정 지방산, 특히 부티르산과 공액 리놀레산은 간의 자연적인 지방 연소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유제품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간 세포를 보호하는 바로 그 화합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따른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150g의 플레인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섭취했습니다. 무가당입니다. 바닥에 과일이 있는 맛이 첨가된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간을 파괴하는 설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수하고 플레인한 그릭 요거트입니다. 단백질 함량은 1회 제공량당 최소 10g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10g 미만이면 선반에 다시 놓으세요. 점심때는 40g의 숙성 치즈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최소 6개월 동안 발효된 숙성 체다 또는 고다 치즈입니다. 왜 숙성 치즈일까요? 발효 과정이 유당을 분해하고 간 세포의 염증을 줄이는 특정 펩타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0세이시 환자분은 일반 유제품을 전혀 견디지 못했습니다. 심한 복부 팽만감, 소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성 치즈는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2개월 만에 30% 감소했습니다. 저녁에는 6시경에 캐피어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정확히 200ml입니다. 캐피어는 일반 우유가 아닙니다. 일반 요거트에는 없는 수십 가지 프로바이오틱 균주를 함유한 발효 음료입니다. 이러한 특정 박테리아 균주는 간 세포의 지방 저장을 중단하고 연소를 시작하라고 말 그대로 지시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의 연구가 2019년에 이를 입증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최 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유제품이 지방간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우유를 4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유제품, 특히 발효되지 않은 유제품은 손상된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유당으로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종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유제품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간은 밤새 해독 모드에 있습니다. 일어난 후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먼저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그런 다음 그릭 요거트를 소량의 호두와 함께 드세요. 호두의 건강한 지방은
유제품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이내에는 유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깊은 재생 작업을 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유제품을 소화하고 있다면 치유 과정에서 에너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즉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유제품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영양소 흡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요거트를 먹기 20분 전에 꺼내두세요. 실온에 도달하게 하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제 환자들의 효과를 2배로 높였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최소 4개월 동안 정확히 따르세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수정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발견했을 때 응급실에서 17년간 일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간에 필요한 유제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히 잘못된 종류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 실수가 간을 계속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방간 치유에 있어서 모든 유제품이 동등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종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저지방이나 무지방 제품을 사고 있다면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치유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제 환자 중 한 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최 여사님이 2년 동안 저지방 유제품만 먹으라는 의사의 조언을 따른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지방간은 악화되었습니다. 좋아진 게 아니라 악화되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매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문제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분은 설탕이 첨가된 무지방 요거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탈지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지방 치즈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한 선택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간에는 독이었습니다. 발효 유제품이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일반 우유가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베이글에 바르는 크림치즈가 아닙니다. 저는 활성 프로바이오틱스와 완전한 지방 구조를 포함하는 특정 발효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전지방 요거트입니다. 가당 제품이 아닙니다. 과일 맛 제품이 아닙니다. 플레인입니다. 발효 과정은 간세포 재생을 직접 지원하는 특별한 화합물을 만듭니다. 둘째, 케피어입니다. 이것은 여러 종류의 유익한 박테리아를 포함하기 때문에 요거트보다 더 강력합니다. 셋째, 체다나 고다 같은 숙성 치즈입니다. 숙성 과정은 단백질을 간이 즉시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합니다. 왜 전지방 제품이어야 할까요? 유제품의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A와 비타민 K2는 천연 지방 없이는 흡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타민들은 간 치유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방을 제거하면 전달 시스템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약을 사고 삼킬 물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제가 따랐던 정확한 프로토콜이 여기 있으며 이것은 제 병원에 오시는 모든 지방간 환자분들께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매일 아침 플레인 전지방 요거트 200g입니다. 약 1컵 정도입니다. 추가 오메가-3 지방산을 위해 간 아마시 1스푼을 섞으세요. 꿀은 안 됩니다. 설탕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요거트와 아마시만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캐피어 150ml입니다. 약 컵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오후 간식으로 숙성 치즈 30g입니다. 도미노 2개를 쌓은 크기 정도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주식사와 함께 유제품을 먹지 마세요. 유제품의 칼슘이 고기와 채소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간격을 두세요. 아침 요거트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저녁 캐피어는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격을 두면 간과 장내 세균에 대한 유익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위험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요거트나 캐피어는 절대 사지 마세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우유와 박테리아 배양균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설탕, 고과당 옥수수 시럽, 인공 향료가 보이면 즉시 선반에 다시 놓으세요. 이런 첨가물들은 인슐린을 급증시키고 지방간을 악화시켜 모든 이점을 완전히 무효화합니다. 또한 초고온 살균 유제품은 피하세요. 높은 열이 모든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살아있고 활성화된 균이 표시된 제품을 원하시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 슈퍼마켓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상온 보관 섹션이 아닌 냉장 섹션을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시작할 때 복부 팽만이나 소화 불편을 경험한다면 장내 세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요거트 50g부터 시작해서 2주에 걸쳐 천천히 늘리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적응 기간을 견뎌내세요. 여러분의 간이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유제품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간을 살린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의 결과를 완전히 망칠 수 있으니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충격적인 지방간 진단을 받은 후 저는 3주 동안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한국인 환자들의 결과를 비교하고 저 자신에게 다양한 방법을 시험해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의과대학에서 배운 영양학 교과서의 모든 내용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유제품은 상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은 잊으세요. 오늘 당장 냉장고에서 버리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조업체가 유제품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간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성분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용성 비타민, 공액 리놀레산, 간세포의 위험한 지방 저장을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는 생리활성 지방산들 말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여러분은 단백질이 조금 들어간 설탕물을 마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과일이 들어간 가당 요거트가 아닙니다. 증점제가 가득한 유행하는 그릭 요거트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간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정확히 200g을 먹었습니다. 왜 이 양일까요?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연구에서 이 양이 칼로리 과부하 없이 최적의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효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박테리아가 우유를 요거트나 캐피어로 발효시킬 때 간세포가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방산들은 간 조직의 염증도 감소시킵니다. 저는 제 혈액 검사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 간 효소 수치가 단 6주 만에 40%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거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후 일과에 숙성 치즈를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다나 고다 같은 자연 숙성 경성 치즈입니다. 30g, 이것은 도미노 2개를 쌓아놓은 크기입니다. 숙성 과정은 생리활성 펩타이드라고 불리는 유익한 화합물을 농축시킵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여러 연구에서 간세포의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크래커나 빵과 함께 치즈를 먹어서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간에 대한 효능을 완전히 무효화시킵니다. 저는 치즈를 단독으로 또는 오이나 피망 같은 생채소와 함께 먹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과는 절대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과 조합이 여러분의 황금률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발효유였는데 우리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캐피어나 마시는 요거트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매일 저녁 6시,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무가당 플레인 캐피어 150ml를 마셨습니다. 저녁 시간대가 의도적입니다. 가는 밤에 재생 작업을 합니다. 수면 전에 이러한 특정 영양소를 제공하면 간이 회복 주기 동안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거기가 간이 있는 곳이며 매 순간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처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유제품을 제공하면 간에게 치유를 위한 원료를 주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작년에 심한 피로와 간 효소 수치 상승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중등도 지방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유제품 루틴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4개월 후 재검사 초음파에서 극적인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기억하세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다면 아주 천천히 시작하세요. 많은 한국인 환자들이 유제품을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요거트나 숙성 치즈 같은 발효 제품은 유당이 훨씬 적게 들어 있습니다. 발효 과정이 유당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50g의 요거트로 시작한 후 점차 늘리세요. 유제품 원료의 품질이 절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목초 사육을 선택하세요. 지방산 프로필이 완전히 다릅니다. 목초 사육 유제품은 공액 리놀레산이 5배 더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간에게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태우라고 말하는 바로 그 화합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간의 생명줄입니다. 제가 한 것처럼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세요.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 간과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의 환자들의 간을 살린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첫 주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선택하는 유제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 상점에나 들어가서 아무 요거트나 집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상업용 요거트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로 가득 차 있어서 유제품을 먹지 않는 것보다 더 빨리 간을 파괴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간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찾아야 합니다. 라벨에 살아있는 활성 유산균이라고 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써 있지 않으면 즉시 선반에 다시 놓으세요. 유익한 박테리아가 간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설탕물을 마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양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뒤에 정확히 150g의 무지방이 아닌 일반 요거트를 드세요. 저지방이 아닙니다. 무지방도 아닙니다. 일반 지방입니다. 지방은 간을 회복시키는 단백질 흡수에 필수적입니다. 그런 다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코티지 치즈 100g이나 요거트 100g을 더 드세요. 이 하루 2회 방법은 재생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간은 한 번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세포 하나하나 시간마다 점차적으로 치유됩니다. 셋째, 발효식품을 추가해야 합니다. 저는 저녁 유제품과 함께 전통 발효 배추 이큰술을 먹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제품 유산균과 함께 작용하여 간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강남병원의 많은 환자들이 이 단계를 무시했고 결과가 30% 더 느렸습니다. 이것을 건너뛰지 마세요. 넷째,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8잔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유제품 단백질의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저는 응급실 책상 위에 미지근한 물을 담은 보온병을 두고 계속 조금씩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유제품이 손상을 복구하는 동안 간에서 독소를 배출합니다. 다섯째, 가공된 식물성 기름을 즉시 모두 없애십시오. 식용유, 옥수수유, 카놀라유를 버리십시오. 이런 기름들은 간에 직접 지방을 쌓이게 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요리할 때는 버터나 정제 버터로 바꾸십시오. 네, 버터입니다. 진짜 버터의 포화지방은 가공유처럼 간을 해치지 않습니다. 처음 이것을 알았을 때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연구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저지방 유제품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저지방 제품으로는 완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유제품을 과일이나 꿀과 함께 먹어서 모든 효과를 상쇄시키는 당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유제품은 그냥 드시거나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 드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2주 후에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간은 조용히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4개월 동안 과정을 믿으십시오. 부산에서 온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복부를 만지면 아플 정도로 심한 지방간을 가지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생활에서 다른 것은 전혀 바꾸지 않고 정확히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4개월 후 초음파 검사 결과 간 지방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실에서 오셨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다음 주가 아니라 명절이 지나서가 아니라 오늘 행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가게에 가서 유산균이 살아있는 무가당 전지방 요거트를 사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4개월 후에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오늘 간 건강을 선택합니다. 지방간이 있다는 말을 들은 모든 분들과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누군가를 간경하나 간부전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르면 간이 스스로 치유될 것입니다. 17년간의 진료 경험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전지방 유제품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요거트, 캐피어, 치즈 중에서요. 여러분의 간 건강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의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지방간이나 대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